오늘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병원 류마티스내과의 민홍기입니다. 저희 학회에서 통풍에 대한 진료 지침을 또 발표를 하게 되었고, 통풍 관리에 관련돼서 생활 수칙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풍에 대해서 새롭게 또 인식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지 좋은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15년 전만 해도 저희가 통풍은 이제 체구가 좀 크고 서양인에서 많은 질환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최근 10년간에도 통풍 환자 수는 2배 정도 증가가 해서 이런 통풍 환자 수는 최소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통풍은 이런 심각한 아주 심한 통증과 관절 파괴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만성 질환으로서 인지를 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류마티스 내과 의사가 모두 다 환자를 저희가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준적인 진료 지침을 개발해서 2차 진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통풍 환자의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임상 진료 지침이 개발되었고, 환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수칙을 개발하였습니다. 처음 통풍을 언제 이렇게 경험을 하셨는지요? 처음에 2016년에 그때 처음으로 통풍 발작이 시작이 되어서 뭔가 깨진 유리위를 계속 걷는 느낌이 지속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발 색깔이 붉게 변하고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발이 부어서 처음에는 발을 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물론 일상생활은 당연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발작이 한 10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에 앞서서 한 3, 4년 전 극심에 일어나면은 발가락이 좀 굳었다는 느낌이 한 번씩 든 적도 있고요. 이게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통풍의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이번에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학회에서 이런 통풍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런 이제 발표하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한번. 저희 나라에 통풍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한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조만간 10년 후에는 한 통풍 환자가 100만 명 시대가 되지 않을까.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렇게 통풍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지침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 10년 동안의 통풍 환자 수의 변화를 보시면요, 정확하게 한 2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 저희가 얘기하는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 최근 10년 동안에 정확하게 2배가 증가돼서요, 저희가 통풍 환자의 증가수랑 대사 질환 증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풍 환자와 이런 대사 질환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우리 혈액에서 6.8mg/dL 이상으로 요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결정이 만들어서 그것이 어딘가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게 쌓여서 이제 우리 몸에 혹처럼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통풍 결절이라고 하고, 만성 결절성 통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라 보면 가운데에 요산 결정이 덩어리가 들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면역 세포들이 자리하고 있고, 바깥으로는 섬유화질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뼈를 파괴시키는 파괴 세포를 촉진하게 되고, 대개는 이제 급성 관절염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만성 관절염이 돼서 골 파괴도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관절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최근 젊은 이렇게 통풍 환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음주하고도 관련이 있고 탄산음료에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 있어서 많이 늘어나는 원인은 이런 생활 습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 단당류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도당, 글루코즈가 있고요. 또 프럭토즈, 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수크로우스입니다. 그래서 벌꿀에서 이제 단 거를 얻고 설탕, 수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단맛을 얻게 됐는데 1950년대에 옥수수에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풍부한 과당을 얻어내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료수에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비만도 같이 늘어나서 아마도 그 비만의 가장 주요 원인이 이 과당의 과도한 섭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이 일차적으로는 요산이 돼서 통풍 환자의 문제가 되겠고, 요산을 통해서 염증도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도 일으키고 고혈압도 일으키고 당뇨도 일으키고 심지어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람 자체가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고민하시는, 내가 음식을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어떤 좀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음식으로 우리가 최대한 요산을 낮출 수 있는 게 한 1mg/dL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하거든요. 가려야 될 음식을 얘기를 하다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활동적인 나이에 있어서는 사실 식사를 제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저는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잘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요산이 조절이 되고 또 저희가 통풍 관리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풍약 먹으면은 언제까지 이걸 먹어야 되느냐, 이 환자 많이 물어보잖아요. 약을 중단을 하고 나서 한 1년, 2년 지나면 대부분 재발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발작 가라앉고 나서는 약 복용을 안 하고 또 3년 정도 아무 일도 없이 그 간헐기를 보냈는데 2000년에 또 다시 발작이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요산을 낮춰주는 약을 먹었는데 요즘도 안 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통풍 치료를 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정희 교수님?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 결절을 잘라내서 없애면 되지, 그걸 내가 뭐하러 자꾸 약을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절은 끝없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피 안에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라내면 또 급성 통풍이 와서 또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술하느라고 시간 쓰려야 되고요. 근데 약만 잘 드시면 알아서 저절로 녹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식이 바뀌어서 국민들이 정말 이 병이 관절에 더해서 세트로 따라오는 많은 대사 질환을 같이 관리를 꼭 해야 된다. 약간 일회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 관절의 병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조은민 작가님도 자꾸 약을 끊으시긴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게 정말 그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그런 그 만성 질환들처럼 평생 치료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꼭 조금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 우리 교수님도 생각하시기에 이런 환자 진료에 이제 교육 시간을 상담 시간 따로 갖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통풍이란 병이 정말 교육 잘 되고 관리 잘 되면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50세에 진단받고 70에 사망하던 시절의 파라다임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30대에 진단받아서 110세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0년을 통풍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전혀 새로운, 그래서 예방적인 부분에 사실 교육 비용 그렇게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도 사소하게 투자하는 걸로 굉장히 큰 국가적 의료 자원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료 시간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간호사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 줘.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수가를 주는 건 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만성 질환에 대해서 전혀 교육 수가를 주질 않거든요,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시면 의료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 효율적인 거를 또 뭐 필수 의료에 쓰실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소탐대실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제 통풍 가이드라인 발표와 그 환자 수칙의 어떤 제정에 대해서 어떤 의미나 앞으로의 어떤 우리 행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통풍 생활 수칙, 통풍에 대한 진료 지침, 이게 우리나라에 나온 건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각성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통풍하면 요산 수치는 6이야. 이거를 조금 많이 홍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병이긴 하지만은 의외로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고, 오늘 특히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어떤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 관리,
또 두 번째는 환자 교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지원, 이 두 가지가 큰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책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류마티스 학회 여러 회원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언론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환우 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